그 다음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많이들 헷갈려하는 얘기니까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념상으로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데, 네, 뭐 잘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닫혀있음과 유도된 연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뭔가 볼게요. 어떤 스타라는 게 S 위에서 이항 연산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S라는 집합이 있고 거기서 원소 두 개를 아무거나 골라서 스타로 계산을 하면 그 결과가 다시 S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하는 게 S에서의 부분집합 H를 생각할게요. 그랬을 때 닫혀있다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H의 모든 원소 A, B에 대해서 A 연산 B가 다시 H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H는 스타에 대하여 닫혀있다라고 해요. 네. 다시 A, B가 부분집합 H의 원소예요. 그랬을 때 그 두 개를 가지고 연산을 시켰어요. 그 연산 결과가 다시 부분집합인 H 안에 들어오면 H는 H를 스타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정의해요. 네.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원래 S라는 이런 큰 집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스타가 이항 연산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S라는 거에서 아무거나 두 개 원소를 고르면 연산을 하면 그 안에 다시 들어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S 안에 어떤 H라는 부분 집합이 있어요. 근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H 안에서 두 개의 원소를 골라볼게요.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를게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얘를 계산을 하면 얘에 대한 계산 결과가 H 바깥으로 뛰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죠? 네. 근데 H가 좀 좋은 집합이어서 이 H 안에 있는 두 개의 원소를 골랐을 때 연산을 한 결과가 모든 원소에 대해서 원소를 두 개 아무거나 골라도 그 연산 결과가 다시 H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는 거죠. 그죠? 네, 다시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H의 원소들끼리만 이항연산을 정의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H를 이제 그런 스타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말하고요. 닫혀 있는 것 같나요? 못 나가니까, 그죠? 계산해서 못 나가니까 닫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스타를 여기만 생각할 수 있죠. H 안에서만. 그래도 말이 되잖아요. 밖에를 지워버릴게요. 그냥 없애버려요. 밖에 원소들을. 그럼 H만 봐도 그 안에서 스타가 H에 대해서 이항연산이 돼야 안 돼요. 되죠? H에서 두 개의 원소를 골라도 연산을 해서 다시 H 안에 들어오는 걸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스타를 안에서만 한정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H는 닫혀있다 정의를 했고 두 번째 정의는 그림 여기 있었네. 네. 어렵게 그려놓고서는 그죠? 네. 그래도 이렇게 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스타를 H로 제한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즉 스타가 H에서의 이항연산이 되니까 이때 스타의 정의역을 원래 스타의 정의역은 뭐였어요? S였죠. S 곱하기 S였죠. 그죠? 그거를 H 곱하기 H로 줄일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새로운 이항연산 사실은 뭐 같은 연산이에요. 같은 계산이긴 한데 그냥 정의역만 줄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H 위에서의 스타의 유도된 연산이라 그래요. 그죠? 유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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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처음에 정의한 거는 스타를 S 위에서의 이항연산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AB가 H에서만 정의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H에 있는 모든 AB에 대해서 A 스타 B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전부 다 생일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생일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백다영 학생이 있는 3분단의 학생들의 생일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생일이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생일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3분단 학생들의 생일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일은 다 뭐 3월에서 7월 사이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스타 B가 H에 대해서만 정의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의 조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스타는 S의 연산이니까 S 상에서 두 개의 원소를 뽑으면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이건 하나의 이제 조건이 나온 거죠. H의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냐? H가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성질이 뭐냐? H에 있는 두 개의 원소를 골랐을 때 그 연산 결과가 다시 H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네. 요거 한 30초 1분 줄 테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네. 닫혀있다란 말이 뭐고 유도된 연산이란 말이 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닫혀있다하고 유도된 연산의 차이가 뭐냐고. 말하는 대상이 다른 거죠. 닫혀있다라는 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H, 집합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유도된 연산은 뭐예요? 스타. 스타인데 정의역이 줄어든 스타. 연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말하는 대상이 다른 거죠. 그죠? 네, 그러면 한번 좀 이거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지금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분 정도 줄 테니까 정리를 해보세요. 이항연산이 되는 집합들은 다 닫혀 있느냐? 뭐 스타가 S에 대한 이항연산이면 S 전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닫혀 있겠죠. 그죠? 그쵸? S 전체 집합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이거는 조건에 나와 있어요. 스타는 S 위에서 이항 연산인데 이거는 이미 조건이 돼 있어요. 근데 S를 예를 들어서 줄여도 그 안에서 이항 연산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예, 질문 먼저 해보세요. 네. 그럼 반대로도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이항연산이다라는 조건 없이 네. 그냥 닫혀있다라고 나오면 걔네는 무조건 이항연산이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네. 원래 작은 집합에서 이항연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집합이 큰 경우에 좁히는 건데 작은 경우에 키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그냥 네. 한 연산에 대해서 네. 이 집합이 닫혀있으면 네. 그 연산은 이항연산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집합은 그 작은 집합에 대해서 이항연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작은 집합에 대해서 이항 연산이다라고 말한 것을 그러니까 유도된 연산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유도가 됐잖아요. 원래는 큰 집합에서 이항 연산인데 작은 데로 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항 연산이 돼요. 근데 원래 큰 데서 유도가 돼서 얻어진 연산인 거죠. 이항 연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유도된 연산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질문하세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만 보면 다 이항연산이 또 되는 거죠. 아까 그림으로 보면 이 전체 원래 스타는 이 전체에서의 이항연산이었잖아요. S에서. 근데 H가 아까 말한 좋은 성질을 가졌어요. H 안에서 두 개의 원소를 아무거나 뽑아서 계산을 했더니 다시 H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스타를 H만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H에 대해서 스타는 새로운 그냥 이항연산이 되는 거죠. 네.
네. S까지 같이 2학년 산다 연결이 그렇죠. 왜냐하면 유도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게 있어야 작은 게 유도가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질문. 지금 여러분 처음에 이거 공부 수학할 때는 이렇게 막 질문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용어를 알고.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꾸 질문해서 내 것이 될 때까지 너무 당연한 질문이어도 자꾸 해서 내 걸 만들고 뭔지를 실체를 알아야지 다음이 되지. 그게 모르면은 항상 여러분 이제 닫혀있다, 유도된 연산이다라는 말만 나오면 이제 아, 내가 모르는 거. 그럼 이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의 정수에 대해서 양의 정수 더하기 양의 정수가 다시 양의 정수다. 그게 바로 닫혀 있다는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기잼플 아주 좋은 이기잼플을 들었는데 지금 이기잼플이 이건 거예요. 더하기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에 대해서 생각할게요. 정수의 집합이 있고 더하기를 생각할게요. 그러면 더하기는 정수에서의 이항연산이죠. 그런데 정수 안에서 더 작은 걸 생각할게요. 자연수의 집합. 그러면 자연수 안에서 더하기는 닫혀 있어요? 자연수는 닫혀 있죠, 그죠?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얘기할 때 n은 더하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써놓을게요. 네. n은 에 대하여 닫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원래 이 더하기는 전체에 대한 더하기인데 n에서 더하기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잖아요. n만에서의 더하기. 그러면은 물론 같은 더하기예요. 1 더하기 1은 2 뭐 똑같은 더하기인데 약간 기호를 다르게 쓸 필요는 있겠죠. 정의역이 다르니까. 그럼 뭐 이걸 더하기 프라임이라고 정의할게요. 원래는 더하기고 이건 더하기 프라임이에요. 차이는 뭐냐? 정의역만 다른 거예요. 계산은 똑같아요. 2 더하기 2는 3, 4고 뭐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더하기 프라임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더하기에 유도된 연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 n 위에서. 그죠? 네. 그냥 요 용어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의미만 알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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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어, 이항연산과 닫혀 있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냐? 같은 의미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여기서 닫혀 있다라는 거는 이항연산에서 뭔가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연산 자체만도 닫혀 있어요. 맞죠? 이항연산 자체만도 닫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은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이항연 어떤 집합이 있고 이항연산이 있어요. 닫혀 있는 거죠. 그 안에서의 부분 집합을 또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그랬을 때 부분 집합과 원래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그냥 이항연산도 닫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꼭 정리를 하세요. 네. 네, 아주 좋아요. 지금 그 토론의 장이 마련이 됐어요. 네. 그럼 보죠. R스타가 0이 아닌 실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보면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다시 써줬어요. 모를까봐. R스타는 더하기에 대해서 닫혀 있나요? 닫혀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세돌처럼 질 수가 있어요. 네,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어때요? 아니죠. 왜 그렇죠? 예, 1하고 마이너스 1을 정하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1 하면 0 되잖아요. 0은 여기에 속하여 있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닫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R에서 지금 우리 더하기잖아요. R에서 더하기를 생각하면 이거는 2항연산이 되죠. 그죠? 그런데 R에서 조금 줄여봤어요. R 스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만 밖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R 스타가 더하기가 R 스타에 대해서 닫혀 있느냐? 아니 다시 R 스타가 닫힌 집합이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닫힌 집합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골라가지고 계산을 하면 뭐가 돼요? 0이 돼서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 스타는 닫혀 있지 않은 거죠. 그죠? 네. 항상 이렇게 저는 그림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그림 같은 거를 실제로 그려도 좋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상상하면은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현대대수학이라는 과목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그냥 이런 그림이 없이 공부하면은 뭐 하는지 모르기 쉬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림을 갖고 자꾸 이렇게 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됐죠? 다음 문제. 아, 여기 답이 있네. 그죠? 뭐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 문제. H가 N제곱들의 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닫혀 있나요? 왜 그렇죠? 네, 이런 거 할 때 제일 쉬운 거부터 해봐요. 1은 H에 포함되죠. 1의 제곱이 1이니까. 그럼 1 더하기 1 하면 뭐예요? 2잖아요. 2가 뭐의 정수의 제곱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벗어나니까 닫혀있지 않은 거죠. 여기 뭐 조금 다른 거 했지만, 네.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는가? 닫혀있어요? 네, 닫혀있죠? 네. 왜 그래요? A의 여기 있는 형태들은 n의 제곱이니까 뭐 a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b 전체 제곱이잖아요. r하고 s로 됐네. r하고 s가 있을 때 r하고 s가 h의 원소일 때 r은 m 제곱, s가 n 제곱이라고 하면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r 곱하기 s는 m 제곱 곱하기 n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m 곱하기 n의 전체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다시 H 안에 들어오죠? RS라는 것이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니까 그죠? 다시 RS가 H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조금 시간 줄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예제들을. 네.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은 또 다른 예제 하나를 볼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예제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예제예요. 잘 보죠. F를 실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R에서 R로의 함수들의 집합이에요. 네. 그럼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다고. 그럼 뭐 어떤 거예요? 어떻게 그리면 좋겠어요? R에서 R로의 집합. 실수에서 실수로의 집합. 어떻게 그려요? 평면에 그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일 많이 본 평면에서 R이고 여기서 그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R에서 R로의 함수잖아요. 그죠? 꼭 연속일 필요 없죠. 뭐 어떻게 해도 돼요.
뭐 이렇게 가다가 딱 잘라져 가지고 뭐 이래도 되고 그죠? 그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집합이죠. 함수들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들의 집합,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또 있네요. 네, 이런 것들. 근데 꼭 연속일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함수면 돼요. 그랬을 때 F라는 집합에서 HG라는 함수에 대해서 다음을 정의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들의 집합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합성함수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죠? 더하기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F 더하기 G라는 함수죠.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F하고 G는 원래 함수예요. 이렇게 F가 이렇게 생겼고 G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그럼 F 더하기 G라는 걸 정의하겠다 누가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F 더하기 G라는 게 이게 덩어리예요, 이제. F 더하기 G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죠? F 더하기 G라는 이름의 함수가 뭔지를 설명해야 되고 함수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X를 넣었을 때 Y가 뭐가 되느냐를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고 얘기를 하면 돼요? F 플러스 G에 X의 값이 X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 뭐가 되느냐를 보면 되죠. 그걸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얘기예요. fx 더하기 gx. 이해 갔죠? fx하고 gx는 여기서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f하고 g가 실수의 함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이거 뭐 분배 법칙 써가지고 이렇게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기호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네, 다시 f 플러스 g 이게 하나의 덩어리. 이거 뭐 h라고 써도 좋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 h라고 쓰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덩어리예요. 하나의 이름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f 플러스 g라는 함수에다가 x를 넣으면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f에서의 함수값이 있고 g에서의 함수값이 있죠. 그 함수값을 더해서 그 새로운 값을 여기다가 마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뭔가 새로운 함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마크를 그렇게 하면. 맞죠? 네. 그 다음에 빼기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슷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f-g라는 게 함수의 이름이에요. f-g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x가 들어갔을 때 어떤 값을 가지느냐를 설명하면 되고 그거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워요? fx gx라고 설명하면 자연스럽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곱하기예요. 곱하기는 어떻게 하면 정의가 자연스럽겠어요? f 곱하기 g에다가 x를 대입했을 때 값이 뭐다? fx 곱하기 gx라고 정의하면 자연스럽겠죠. 그죠? 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질문 하나 있죠. 나누기는 왜 정의를 안 할까? f 나누기 g를 정의를 하면 좋은데 그거는 왜 안 할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다 해놓고 그럼 왜 안 했을까요? 네, 굳이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fx 나누기 gx로 하겠죠. 그런데 분모가 gx가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정의하고 싶다면 f 자체를 바꾸면 가능해요. 실수에서 뭐 양의 실수로의 함수들의 집합 그러면 정의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뭐 여기선 그냥 R에서 R로의 함수기 때문에 나누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합성함수도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F 합성주 여기서 이게 달라요. 기호가 이거는 그냥 점이고 이거는 좀 이렇게 큰 동그라미예요. 속이 비어 있는. 그랬을 때 F 합성 GX는 이렇게 정의되죠. GX 값 먼저 계산하고 그걸 다시 F에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은 질문이 그거예요. F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합성에 대해서 닫혀 있느냐? 닫혀 있나요? 네, 더하기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이 결과가 그럼 뭐만 보면 돼요?
요 결과가 실수이냐만 보면 되죠. 얘도 실수고 실수인데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 그죠? 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얘는요.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 되고, 얘는 실수 곱하기 실수는 실수예요. 돼요. 이거는요. gx 먼저 계산하면 얘가 뭐가 돼요? 실수가 되죠. 그러면 f에다가 다시 실수를 넣으면 이 값은 실수. 네. 가 되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연산은 f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앞으로 많이 이 예제로 등장을 해요. 이 예제가.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이 정의를. 이거 여러분이 백지에다가 쓰는 연습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좀 해보죠. 여러분 백지를 좀 꺼내가지고요. F 더하기 G의 정의를 한번 써보세요. 네. F 더하기 G하고 F 합성 G에 대해서 이거를 보지 말고 한번 써보세요. 네. 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써보고 안 써보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여러분 눈으로만 보지 말고 모든 걸 손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가린 다음에 자기가 강의 노트를 쓰듯이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호들도 익숙해질 거고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다들 잘했고요. 넘어갈게요.